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원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앞서서요. 지금 11월 달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할 거냐라고 학교 측에서 물어왔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궁금해서 많이 물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그랬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면 수업을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수가 해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소수가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판단하에 기존대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 꽤 좋아지면 지금의 그런 상황이 꽤 좋아지면 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럽게 몇 주를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면 됩니다. 근데 타지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비대면 수업으로 그냥 이어가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점 알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고려해본 바 그렇습니다. 1학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혼란을 많이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입니다. 자, 경영 원론에서 이제 이 과목이 이 부분이 다뤄지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으로 경영학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업 윤리에 대해서 사실 한 장, 두 장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제가 전공 과목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두꺼운 책 서울대 교수가 쓴 은퇴하시고 쓴 교수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책으로 제가 전공을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몇 년 됐지만 그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금 날로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 기업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기업 윤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는가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기업이 갖는 그 영향력이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었고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기업 윤리적인 측면 이런 점을 다 고려해 보면 소비자가 되게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도 논하고 정당성도 논하고 그렇죠? 이런 도덕성, 윤리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그렇죠? 기업의 어떤 기계적인 차원도 부속품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더불어
생산성 올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더불어 뭐 협업하는 개념이지 기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호받아야 되고 권리를 내세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쉬워진 예가 알죠? 바로 SNS의 발달로 자기 표현이 쉬워졌고 그만큼 확장성이 커졌다. 그리고 투명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 원가가 얼마인지, 그렇죠? 예, 이런 유통 마진이 얼마인지 예전엔 잘 몰랐겠지만 지금은 제품의 가격이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언론에 인터넷에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 부분이 다 모르고서는 뭐 넘어가겠지만 알고 나면 그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법률적인 거 자기들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몰랐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가면 갈수록 고학력자가 많고 또 똑똑해졌다. 그만큼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많이 내세우고 이런 영역이 확장되어지지 않나. 단순히 생각하면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와, 기업하기 너무 힘드네. 기업에 그냥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뭐 사회적 책임, 기업 윤리까지 다 들먹이니까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직접 중소기업 사장님들로부터 들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깔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는 참고 자료를 다 혼합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의 정의는 아닙니다. 네.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사의 책임이요. 이해관계자 사회 일반인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 행동의 규범적 체계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면 뭐 소비자, 뭐 은행, 채권, 주주 다 있겠죠. 공급업자 다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인들까지 그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사회 모든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삼성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면 삼성이 뭐 공장이 예를 들면 뭐 그 위치에 뭐 경기도에 있다 해서 내가 정확한 위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삼성 SDI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 있습니다. 위치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는데 그 위치에 그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영향력이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미치는 영향력이 뭐 어느 특정 지역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갖는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그 도덕성, 윤리성이 같이 잘 병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업의 영향력이 책임이 크다면 그죠? 그에 대한 responsibility,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11년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했던 그런 기업의 1위가 어디냐면 바로 삼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LG, 하이닉스, 삼성 SDI 쭉 나와요. 삼성전기 쭉 나오는데 건설걸 경우는 삼성물산 1위네요. 현대건설, 포스코, GS건설, 대리, SK. 근데 사실 이 놀랍게도 이 상황을 이때 보면 이때 기업이 잘 나가고 주가도 높고 그렇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하니까 기업이 잘 된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눔을 많이 실천합니까? 이거 애매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더 나눔을 많이 실천하나?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보면, 많이 하죠. 많이 부자들이 뭐 몇 조 단위로 기부를 하죠. 자, 이런 걸로 보면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많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더 잘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 떠났어요. 기업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눌 것인가, 내가 많이 평소에 나눠서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인가,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누지 않고 나중에 나눈다, 그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나중에 도와줄게, 나중에 챙겨줄게. 그 나중에가 나중에 박살게 뭐 실천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저는 원뿌리부터가 기본 바탕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만 원 낼 수도 있는 거고 1,000원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내 돈에 뭐 10원 된 게 없으면 못 내겠지만 100만 원 있어도 나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가 도와달라 해도 도울 수가 없어. 1,000원짜리 하나, 10원, 100원짜리 하나 못 나눈다면 그 사람이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좀 나누기 힘들지 않을까요? 마인드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각자 뭐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부자가 되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는 진짜 뭐 개가천선 아니면 큰 계기가 있거나 암 선고를 받거나 뭐 예를 들면 노벨처럼, 그죠? 충격적인 경험을 뭐 받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노벨이 노벨상을 만든 이유 아세요, 여러분? 노벨이 그냥 노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죠. 근데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형인가 죽었어요. 근데 신문에 대문자 났는데 자기가 죽진 않았지만 신문에 난 거예요. 뭐라고 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났을까 보도가. 봤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뭐 인물 노벨,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물론 뭐 스탄을 캐거나 뭐 그죠, 이런 뭐 큰 돌을 깨는데 많이 활용되었지만 이게 전쟁 무기로 활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죠. 본인은 생전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 이걸 보면서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갖고 있겠구나, 이미지를. 그럴 순 없지 해서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네, 계기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노벨은 죽었지만 노벨상은 매해년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정일하고 만나는 바람에. 자, 난 그때는 막 그 이후로는 난 통일된 줄 알았어요. 그죠? 급속물을 타면서.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통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통일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예찬론들은 뭡니까? 남북 통일하면 핵은 우리 거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면 본인의 그 정권 유지가 잘 되겠습니까? 그만큼 대우받고 존경의 강제적인 존경을 받는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받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욕하는 것처럼 김정은도 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참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 자, 아무튼 저는 남북 통일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냥 철책선 정도야
어느 정도 뭐 보완을 해서 뭐 평화 유지, 그죠? 공업으로 만들 수, 공원화 시킬 수 있지만 그 선을 무너뜨리는 데는 엄청난 시일이 걸릴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할 얘기 다 했네요. 자, 2015년도에 순위 보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잘 나갔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1위로 등극했고요. 삼성이 뒤로 밀렸네요. 자, 그 대신 뭐 KTNG가 그죠? KTNG가 없었는데 등장했고요. 한미인삼공사 그죠? 아무래도 코스픽도 없었죠. 10위권 안에 없었는데 들어왔네요. 그죠? 잘 나갔던 모습입니다. 근데 모비스도 들어왔네요. 그죠? 코웨이, 웅진 코웨이도 들어오고 SK텔레콤 들어왔고 야 여기 그랬군요. 자, LG전자가 LG는 항상 두 개씩 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얼마 안 됐죠. 그죠? LG, 와우, LG가 상당히 2018년도에 잘 나갔네요. 그죠? 네. 자, 최근 자료는 어쩌더라고요? 글로벌 한번 볼게요. 글로벌 CSR 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글로벌 기준에 레고 그룹, 그죠? 17년 자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월트 디즈니, BMW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76위로 LG가 있네요. 89위가 삼성전자. 2017년도에는 그죠? 삼성이 여기도 어떻게 삼성이 없네. 2018년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위권으로 밀려났네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쯤 되나요? 최순실이 여기였나요? 네, 아무튼 자 가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일단 참고자료입니다. CSR. 예. 기업의 그죠? 사회적 책임이 이렇게 이제 빙산으로 일가보기 위해 가지고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기업의 존재적 가치가 이렇게 자선적인 어떤 부분일 때 위로 이제 펼쳐지네요. 그죠?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거의 뭐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이 자선적 책임, 즉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할 때 기업이 어떤 사회로부터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알 수 있지만 기업이 실제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서 환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광고성 아닌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이미지가 확 올라가니까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그런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기업의 그죠? 이미지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순수하게 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음을 먹고 돈을 기부하는 거, 그죠? 네. 환원하는데, 자선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서운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이런 거 있습니다. 막 기업의 그 회계, 감사 이런 걸 할 때 그걸 잘 받아는 어떤 청탁 비슷하게 그 당시에 뭐 갑자기 기업 총수들이 뭘 합니까? 사회적 환원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럴 때는 좀 의심이 좀 됩니다. 예. 근데 옛날에 현대전공주도 그랬고, 하여튼 그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전체적인 회계 감사에 들어가면 그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당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 앞서 우리가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죠? 참고만 뭐 이렇게 넣었는데 결국은 기업의 어떤 윤리적 환경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경제적, 기술적, 정치, 법률, 시장, 고객 환경만 이야기했지 윤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경제 환경 분류의 윤리적 환경 분류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만큼 그 윤리적 가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왜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가 보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사회적 책임론으로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의 소득 추구가 정부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그렇죠?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고, 그죠? 이러면 기업이 그 기업에 대해서 굳이 뭐 회계 감사를 하고 좀 인력을 투입해서 감시 활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운영 및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 기업의 이미지를 방금 얘기했습니다. 기업이 사회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받으면 그에 관련된 뭐 은행이나 뭐 채권이나 주주들도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그 원료 공급업자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신뢰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데 뭐 단가 후려치기는 하지 않겠지, 뭔가, 그죠? 단가 후려치기는 하지 않겠지. 그것도 되고 뭐 대금도 잘 지불해 주겠지,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뢰가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CEO가 사회적 환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신뢰하는 사회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업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그 기업 분위기가 나라 전체 분위기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조직 문화가 그만큼 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이 글로벌화되어서 외국하고 이렇게 협상할 때, 거래를 할 때, 무역을 할 때 보면 이제 이게 투명성이 증명된다면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위상이. 근데 거꾸로 나라는 그죠?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가고 있는데 몇몇 기업이 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몰래 막 공장, 오해 배수를 외국에 그죠? 막 뿌리고 그 나라에 그죠? 노동자를 마음대로 막 해고하고 막 이런 부당한 대우를 많이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불이익이 관광객들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도 참고자료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다 찬성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찬성 이유가 뭡니까? 일반 대중의 기대가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만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죠? 대중의 이미지 또 그렇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또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원의 보유, 뭐 많은 해업자들의 그렇죠?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서 쉽게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되죠. 치료보다는 예방, 사회하는 환경의 개선, 말 그대로 알아서 솔선수범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또 환경의 개선, 공장 폐수나 오염, 그죠? 종업원들에게 복지를 뭐 부당하게 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랬을 때 그 기업에 갖는 이미지가 좋아질 수는 없겠죠. 정부 규제와 개입의 축소, 이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반대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면 돈을 나눠야 되고 기여를 내기 위해서 많은 공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 회사로서는 돈이 나가죠. 이윤 극대화에 방해가 된다. 그 금액을
투자자들한테 채권자 그죠? 예, 배당을 해야 되는데 또 연구개발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용 증대, 기술 부족, 목표 달성에 방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집단간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힘에 지나친 기대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또 돈 많이 가진 자가 또 돈 많이 나눠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이런 이것도 사회적 책임까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또 판이하게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금액이 또 큰 범위 내에서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찬성적으로 많이 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사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주주 다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이죠. 그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투명한 기업을 원하고 기업 윤리의 어떤 그죠? 정당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결국은 외워놔야 되겠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네 가지 쓰시오. 그러면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자선적 책임 다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뭐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자, 돈을 많이 번다. 기업이 영위주고 맞죠? 법률을 준수한다. 윤리적인 책임을 다한다. 그 다음에 남을 지역사회를 돕는다. 이렇게 봤을 때 아니 돈을 버는데 윤리적이고 뭐 사회 공헌 활동, 뭐 시민의 의식은 뭐 돈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게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요? 왜 저 부분이 경제 다음에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 때 상당히 은행에서 정부에서 돈을 이제 막 찍어내고 막 돈을 뿌렸습니다. 빚을 내준 거죠. 아주 저리로. 왜냐하면 6.25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뭡니까? 경제 성장을 급하게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막 하고 그때 이율이 엄청났죠. 은행 이율이 15% 20%는 됐다고 한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때 정부와 기업 간의 정경밀착, 정치 간의 정경밀착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눈먼 돈이 많았겠죠. 자, 그렇다 보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먼저겠습니까? 일단 윤리적, 도덕적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먼저겠습니까? 일단 기업을 먼저 성장시키고 보자라는 쪽이다 보니까 서로 막 뇌물 주고 수수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학문이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저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이고 그 위에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재량적 시민의식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에 대한 주장이 또 나옵니다. 뒤에.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윤을 해야 되니까 이윤국대 경제적 책임에 고용 확대, 제품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물론 기업이 존속하고 계속적인 기업이 존속하려면 결국은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형태로 돈을 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을 못 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돼야 될 기업이잖아요. 퇴출돼야 될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거래 투명성, 공정, 경쟁,
인권 존중, 환경 보전, 윤리 준수, 제품 안전, 그 다음에 임직원의 보건 이런 것들이 투명, 정도 경영, 윤리 경영, 준법 경영, 환경 경영, 동반 형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잘 된다고 봤을 때 사회적 책임 자선 활동을 하는데 이게 순서로 놓고 볼 것인가, 비중을 놓고 볼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도 비중이 저 위에 윤리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이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맞죠? 경제적 책임이 중간이지만 기본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본 지키가 윤리 도덕성이다 라고 보는 거고, 경제적 책임 사회적 공헌이다. 이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정답인 거죠. 법률 규범 준수를 하고 경제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 규범 다 준수하고 그 위에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결국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기업으로서의 존재적 가치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꼭대기에 자선적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적 책임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왜 매설로 요구 단계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매설 요구 단계를 보면 제일 먼저 생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다음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여기까지만 배웠으면은 아마도 이거 왜 이야기했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기 자아 실현 욕구 위에 단계가 또 있습니다. 5단계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론 다음에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초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초월 욕구. 자,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법률적 책 나온 대로 하면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죠? 그 다음에 자선적 사회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저 자기 초월적 욕구가 뭐냐면 바로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욕구라는 거죠. 욕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뭡니까? 뭔가를 채운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를. 그러니까 생리적, 춥고 배고프고, 그죠? 성적인 욕구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걸 채우고, 그 다음에 안전에, 집을 안전, 소속을 안전, 보호하고 싶은 안전.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나를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거나 리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고 그 속에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 때 무대에 서요. 근데 매슬로의 욕구 단계가 이 단계인데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무대에 서서 당신의 발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소속되긴 했는데 그 속에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는 없다 이거죠. 안 생긴다 이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안 갖는 사람이 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느냐, 높느냐, 낮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상당히 놀거리합니다. 자존심이 그렇지, 그죠? 예, 나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어하죠. 스크래치가.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아 실현 욕구라는 게 단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의 욕구 위에 자아 실현 욕구니까 존중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맞죠? 존중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이루는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존중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 속에서 자기 초월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슬로 요구 단계가 방금 말한 그렇죠? 사회적 책임론의 단계에서 그 자기 꼭대기에 자기 초월 요구하고 일맥상통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제가? 자,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죠? 나 시험 치면 못 맞출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어진 이제 책에 나오는 거죠. 이 책에 기업 사회적 책임의 의미입니다. 자,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기업이 경제적,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활동으로서 사회적 전반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경제적,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여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활동, 이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성장하는 생태학적 존재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생태학적인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언제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 규모가 증대하고 기업 권력이 확대하고 얘기했죠, 제가. 확대되면 따라 기업 경영 활동의 이로 인한 사회적 결과들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만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기업은 사회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내용이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기업도 사회적인 구성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리더십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홀몸이 아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도 나는 홀몸이 아니다. 이 국가의 이미지를 내가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나의 이 행동이 내 집안에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국적으로 따지면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이 행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방금 얘기한 대로 경제, 윤리, 자선적, 이렇게 법적 책임 이렇게 네 가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외워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경제적 책임. 자, 방금 말한 대로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자, 법적인 책임. 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의 구조 내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임무를 완수해서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기업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입니다. 사회 기부 활동,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보육시설 운영과 같은 자발적인 영역. 그래서 기업에 돈만 벌고 복지는 영광인 그런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어떻게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자선적 활동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책임은 가장 이게 이제 직원들이 단합되어 모여서 사장님들 건의를 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발전했는데 이제 이 지역 사회 발전에 뭔가 뜻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있는 중수,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판단하에 이런 정책들이 또 이런 복지들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의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분류해서 법적, 윤리적, 윤리 경영은 최소, 이윤극대는 기본, 사회적 공헌 활동은 최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여기에 이론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건 첫 번째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은 맞아요, 그죠? 맞는데 사회적 공헌 활동은 제대로 하고 윤리 경영은 최소로 한다 이렇게 했지만 윤리 경영을 최소로 하고 아니고 최대로 하고 사회 공헌도 최대로 하고 이게 왜 윤리 경영이 최소일까요? 저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책임 방금 했지만 기본 존재 근거를 제공을 하여 행동하는 문제이며 법적 윤리적 책임은 최소한의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이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지켜야 할 책임이다 이렇게 봤네요. 따라서 사회적 책임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란 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성실한 기업 시민 정신을 갖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시민 정신, 시티즌십이죠. 예, 이타심이죠. 기업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적법한 경영활동, 윤리적으로 공정성, 정당성, 공평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공정하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이윤도 배분해야 되겠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조직의 목표나 과학 수행의 성과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반문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조직의 목표나 과학 수행의 성과에 대한 차별. 그래서 성과급의 차등이 부당한 거냐? 그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이,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차를 더 많이 파는 사람, 공을 많이 가입시킨 사람, 더 많이 벌금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의 세 가지 주체는 뭐냐? 개별 기업, 기업가가 직접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해입니다. 고아원이나 사용에 기부하는 겁니다. 기업 또는 기업가가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 재단을 통해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요. 기업 재단 설립 후 사회공헌 활동, 지금 뒤에 나올 겁니다. 사례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 연합 단체 참여 활동으로, 자, 기업 전국 경제인연합회 이런 활동들이 십시일반 돈을 다 기업들이 다 내면 그것도 사회적인 환원 활동으로 연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 아까 했죠.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지만 이윤 창출을 못하면 계속 기업이 안 된다 했습니다. 소비 대중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사회적 존재로서의 저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 기구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만큼 경영자는 시스템으로서 기업 유지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겠죠. 기업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적정한 이익을 유지해야 되고 적정 이윤 앞서 배웠죠, 그죠? 주주 좋은 경영자에게 적정한 분배, 재투자를 위한 기업 성장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유기업 제도, 시장 경제 체제, 그 다음에 민주적 정치 체계를 유지하여 발전시켜야 됩니다. 기업이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적정한 이익을 창출하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때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아는 거죠. 그 내 사내에 있는 종업 구성원들이 다 퍼뜨리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회사 좀 좋다, 좀 안 좋다 이렇게 다 퍼뜨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그죠? 네. 넷째,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담당할 적절한 후계자를 잘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후계자를 잘 양성을 그냥 직계 가족으로 다 해버린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책임. 이해관계자들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정부, 원료, 공업자, 금융기관, 지역사회 모든 것 다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자의 관계 속에 회사법, 정관, 정권거래법, 노동관계법
관계제법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보호법 등의 법규를 잘 따라야 된다. 시장경제와 자유기업 제도의 원리, 원칙, 기업 윤리, 기준, 여론, 정부 정책 등을 참고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되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입니다. 일단 주주들한테 재무에 관련 건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불식 해결하면 안 되겠죠. 원재료 공급업체 공정한 대우를 해야 되겠고, 금융기관 부채 상환 잘해야 되겠죠, 그죠? 정부 기관에는 돈을 주수 잘하면 되고, 종업이나 노동할 때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재무와 복지 향상, 노조와의 공동적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한 제품 제공하고, 경쟁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지역사회는 환경보호,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금을 내거나 도와주고, 이걸 기대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은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 기업의 목적 달성에 종업원 각자가 인간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자기 되어야 된다. 인간적인 측면. 인간적인 사회적 만족을 함께함으로써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해봐요. 기업 내 적절한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결국은 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올라가서 일도 잘 되고 기업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자, 환경에 대한 책임. 자, 환경 오염의 주 원천이 기업이죠. 근데 이런 환경 오염 횟수를 마음대로만 방류를 한다든지 비올 때 모를 줄 압니까? 다 알죠. 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난리죠. 그래서 기업은 사회 환경에 주는 주 원천으로서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야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커녕 인간의 생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생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주는 신체적, 정신적, 물질 피해를 방지하고 시정하며 인간을 환경의 오염 환경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생활환경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양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회에 대하여 보답으로 기업의 사회적 환원 될 수 있죠. 또 사회 차원의 참여하는 것에 관한적한 것이다. 사회 사업이란 장학금 지원 기업이 하죠. 연구비 지원. 우리나라도 울산대학교도 SK 그죠? SK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와서 또 대학교 강의도 개설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지급, 공공병원 건설 지원,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재난을 위한 보호금 전달 이렇게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자, 그 지역사회는 기업의 고유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책임은 지역사회 사업은 기업의 고유한 책임으로는 재량권에 속한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의식성은 표현이고 사회복지에 관한 신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업의 지역사회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된다. 지역사회 사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로 보면 이제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겠지만 장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선자 활동으로 실제 남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